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관점들을 많이 피력하고 또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휩쓸려서 많이 팔아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될 것 같아서 사실 차트대로 보면 이렇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의견에 동의하냐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좀 빨리 전해드려야 될 소식은요, 어제 전체적으로 좀 약하긴 했지만은 매수세가 있는 가운데 우리 돈나무 아시죠? 돈나무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좀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제 마감이 순유출로 보여지게 됐고, 그에 따라서 오늘 조금 여파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전체 가지고 있는 물량의 약 한 5%가량 팔았는데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크인베스트먼트라는 대규모 자산운용사의 보유 물량 중에 5%를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블랙락의 보유 물량에 비교를 해보면 0.6% 판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락 보유 물량에 비하면은 정말 이 정도면 누구든지 돈 필요하면 팔 수 있겠구나, 요 정도 물량이긴 한데, 어찌됐든 어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매도세로 인해서 최근 7거래일간의 순유입이 또다시 순유출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투자라고 하는 건 생각이 달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거래도 이루어질 수 없죠. 싸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팔아줘야지만이 누군가는 살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비싸다라고 생각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팔 때 누군가는 이것도 싼데 하면서 사줘야지만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일자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좀 많이 사는 구간도 있고 좀 적게 사는 구간, 좀 많이 파는 구간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상승장이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웬 과속방지턱이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도 좀 아크인베스트먼트 그전부터 눈꼴 사납고 좀 짜증이 나는데요. 어쩔 수 없죠. 모두의 의견이 같다면 거래시장, 특히 투자시장은 성립되기가 어려우니까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교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테슬라 지갑 이동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옮긴 거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게 통으로 다 옮겨가다 보니까는 누가 1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11,0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지갑 이동 수준 이 정도다. 근데 진짜 짜증나는 건 우리 탈리기 형님이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즉 미국형 비트코인 투자가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이유는 이제 중앙 집중형 금융기관의 보유 전략이 실패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란 건 부를 좀 공평하게, 정확하게는 부를 공평하게라기보다는 유동성의 발급, 그러니까 채굴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집에서 돈 찍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은팔찌차게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는 누구나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행이 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부를 나눠 갖고 유동성의 발급 권한을 공평하게 만들자, 이런 기본적인 취지가 있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중앙금융권에서 비트코인으로 향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유럽이나 러시아나 전부 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바로 성장 가능성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금 투자를 한다면 오늘 사 먹을 수 있는 치킨과 몇 년 뒤에 금을 팔아서 사 먹을 수 있는 치킨의 개수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돈을 갖고 있다면 몇 년 뒤에는 사 먹을 수 있는 치킨의 개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역사적으로 그래왔으니까요.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21년도에 아파트 가격들이 엄청나게 버블을 맞이했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갈아타기 버블이 좀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부의 불평등을 없애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성장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되고, 또 국가의 유동성 발급 권한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견제 장치 정도, 그 정도 포지션이면 비트코인의 역할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두부터 되게 무거운 주제를 드렸는데요.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이 소식은 빨리 전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빨리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사드리기 전에 중요한 건 오늘도 현물 ETF에서 약간의 유출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치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약 1%대 초중반의 장외거래 하락 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뉴스는 천천히 아셔도 되지만 안 좋은 뉴스는 미리 알고 계셔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드리기 전부터 안 좋은 내용과 또 조금 무거운 내용을 말씀드렸네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잘 기다리시다 보면, 자본주의의 제일 원칙 뭔가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이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힘든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돈입니다. 힘든 건 우리 돈이 아니라 우리 코인이죠. 나중에 애들이 또 알아서 힘을 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얀색 점점점점점 돼 있는 요 중기 하락 추세선이죠. 이 중기 하락 추세선이 돌파가 됐어요. 돌파되고 나서 다시 중기 하락 추세선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 중기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이 중기 하락 추세선대로, 이대로라면 지금 채널 상단에 있고 이 채널 상단에서 중기 하락 추세선 채널 하단을 터치해야만 다음 반등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더 내리거나 여기에서 변곡점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관점들을 많이 피력하고 또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휩쓸려서 많이 팔아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될 것 같아서, 사실 차트대로 보면 이렇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의견에 동의하냐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부 다 근거가 미약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심증과 그리고 아주 약간의 물증과 그리고 대부분의 저의 뇌피셜, 그러니까 약간 이 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은 뭐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동물적인 감각 같은 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복합적으로 제 의사결정을 가능케 했기에 이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고 반복해서 부탁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건 투자의 대원칙,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반드시 갖고 계셨으면 하는 대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근거 없는 주장을 아무런 근거 확인 없이, 즉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데 의사결정에 100% 반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